제가 피아노 칠 수 있어요. 호텔 복도에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60대 여성이 세계적 호텔 그룹 회장 앞에서 용기를 냈습니다. 청소부가 무슨 피아노냐?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그녀가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 로비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40년간 숨겨왔던 과거,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놀라운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한 청소부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어떻게 거대한 운명의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밤 11시가 넘어선 시각, 더 로열 호텔의 거대한 로비는 고요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황금빛 샹들리에의 은은한 조명이 흘러내렸어요. 최고급 럭셔리 호텔답게 로비 곳곳에는 값비싼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은희가 천천히 바닥을 닦아 나갔어요. 60대 초반의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야간 청소 업무에 한창이었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은희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어요. 은희가 로비 중앙에 놓인 황금색 그랜드 피아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른 물건들과는 달리 피아노만큼은 훨씬 더 조심스럽고 애틋하게 만져나갔어요. 낡은 걸레로 건반 덮개를 닦는 그녀의 손은 마치 오랜 연인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은희가 피아노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특별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40년 전 그 빛나던 무대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촉망받던 피아니스트였던 그녀의 꿈이 스쳐 지나갔어요. 강은희, 차세대 피아노 천재. 신문 헤드라인이 머릿속을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해 피아노 대신 빗자루를 잡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40년의 고단한 세월이 그녀의 거친 손끝에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은희의 손길은 젊은 시절의 꿈과 현재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적인 일과였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은희가 작은 한숨을 내쉬며 피아노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나타났습니다. 선두에 선 60대 후반의 백인 남성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로비를 훑어봤어요. 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 본사에서 극비리에 방한한 더 로열 그룹의 회장 알렉산더 벤틀리였습니다. 수행단과 함께 호텔 시설을 냉철하게 점검하며 로비로 내려온 것이었어요. 벤틀리는 차가운 눈으로 로비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최고급 대리석, 수정 샹들리어, 금박 장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규모는 압도적이군. 벤틀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만족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뒤따르던 김성철 지사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어떠십니까? 아시아 최고 수준의 시설을 자랑하는. 하지만 영혼이 없다. 벤틀리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손님을 위로하는 따뜻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군.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어. 김 지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그런 말씀을. 이곳엔 품격이 없어. 진정한 호스피털리티는 찾아볼 수 없군. 벤틀리가 호텔의 압도적인 규모와 달리 영혼이 결여된 듯한 분위기에 큰 실망감을 표했어요. 일주일 안에 호텔 매각 절차를 밟도록 하겠네. 벤틀리가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그런 성급한 결정은. 성급하다고? 난 이미 충분히 봤다. 벤틀리가 팔짱을 끼며 돌아섰습니다. 이튿날 오전 김 지사장은 급하게 임원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 안은 긴박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호텔 매각을 막으려면
당장 로비에 화려하고 감각적인 공연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김 지사장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마케팅 부장이 서류를 들고 일어났어요. 지사장님,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어서 말해봐. 김 지사장이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극심한 재정난으로 인해 유명 연주자 섭외는 불가능합니다. 마케팅 부장이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김 지사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출연료가 필요한데 현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재무 담당자도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회장님을 감동시킬 만한 공연이 절실하다고. 김 지사장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희는 벤틀리 회장의 비공개 회의장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무거운 청소 카트에는 왁스통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카트를 밀며 바닥 청소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카트 바퀴가 카펫 가장자리에 걸리면서 기울어졌습니다. 어머, 은희가 급히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왁스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음을 냈습니다.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지는 소란이었어요. 바로 그때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벤틀리 회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나타났어요. 뒤따라 김 지사장과 임원들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희가 급히 무릎을 꿇고 왁스를 닦기 시작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 지사장이 얼굴을 붉히며 다가왔어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회장님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은희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지사장, 벤틀리의 차가운 음성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런 사소한 실수조차 관리가 안 되는군. 호텔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야. 벤틀리가 청소부에게마저 시스템의 해이를 질타하는 김 지사장의 모습을 싸늘하게 관찰했어요. 김 지사장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실수일 뿐입니다. 저희 호텔의 전반적인 서비스라고? 벤틀리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만 가득한 곳에서 당신은 도대체 무슨 희망을 보느냐? 호텔의 절망적인 상황을 비꼬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김 지사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벤틀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침묵이 흘렸습니다. 김 지사장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다른 임원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왁스를 닦고 있었어요. 벤틀리의 압도적인 기세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김 지사장의 초조함이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피아노 칠 수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은희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며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얼어붙었어요. 벤틀리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김 지사장의 입이 벌어졌어요. 뭐라고? 김 지사장이 황당해하며 물었습니다. 은희가 떨리는 손으로 일어서며 다시 말했어요. 저는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벤틀리가 은희의 낡은 청소복과 거친 손을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잠시 경멸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청소부가 무슨 피아노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흥미로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이 기이한 상황 자체가 흥미로웠거든요. 흥미롭군. 벤틀리가 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좋다. 지금 당장 로비 그랜드 피아노로 가서 연주를 시작하라. 회장님, 이건 좀.
김 지사장이 말리려 했지만 벤틀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즉시 임시 오디션을 지시한다. 당장 시작하도록. 벤틀리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년 만에 다시 피아노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로비에 황금색 그랜드 피아노가 보였어요. 은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40년간 숨겨두었던 예술가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로비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벤틀리 회장과 임원들이 피아노 주변에 반원을 그리며 섰어요. 은희는 황금색 그랜드 피아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은희가 천천히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건반 덮개를 열자 하얀 건반들이 40년 만에 그녀를 맞이했어요. 김 지사장이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수군거리며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냈어요. 청소부가 피아노를 친다고? 말이 되나? 그냥 허풍 아닌가? 벤틀리 회장만큼은 무표정한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은희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 순간 젊은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쇼팽의 녹턴 E플랫 장조였어요. 은희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40년간의 공백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점차 몸이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며 자연스러운 선율을 만들어냈어요. 멜로디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삶의 깊은 고독과 아름다움이 담긴 선율이었어요. 은희가 40년간 겪어온 모든 순간들이 음표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가난했던 신혼 시절, 아들을 키우느라 포기했던 무대, 새벽마다 일어나 빌딩을 청소했던 고단한 나날들.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멜로디로 승화되고 있었어요. 로비를 순식간에 장악하는 음악이었습니다. 웅성거리던 소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모든 임원진들이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호텔 직원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어요. 투숙객들도 연주 소리에 이끌려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들으셨어요. 벤틀리 회장은 연주를 듣는 짧은 순간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일에만 묻혀 살던 그에게 어머니와의 아련한 기억 한 조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잠들기 전 들려주시던 자장가 선율과 비슷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하지만 곧 벤틀리는 이성적으로 감정을 통제했습니다. 무표정을 유지하며 냉철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감상적이 될 때가 아니야. 벤틀리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 지사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당장의 위기는 모면한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개 청소부의 연주로 회장의 마음을 돌리려 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꼈어요. 이게 뭐하는 짓인가? 체면이 말이 아니야. 김 지사장이 속으로 한탄했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이르자 로비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잠시 정적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브라보! 정말 놀라워요. 투숙객들의 진심 어린 환호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마케팅팀 김대리가 핸드폰을 들고 다가왔어요. 저기
방금 연주 장면을 녹화했는데요. 김대리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 SNS에 올려도 될까요? 김 지사장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빨리 올려. 김대리가 즉석에서 영상을 편집했어요. 제목은 청소부의 마법으로 하겠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60대 청소부 아줌마의 놀라운 피아노 연주라는 부제와 함께 SNS에 업로드됐습니다. 호텔의 매각 위기설과 함께 은희의 감동적인 사연이 소개됐어요. 대박이다. 벌써 조회수가 1만을 넘었어. 댓글 봐요. 모두 감동했다고 하네요.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은희의 사연이 작은 화제를 모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시내 한 구석의 작은 사무실에서 한민이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은희의 외아들인 30대 후반의 한민은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어려워 자금 사정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어요. 사장님, 이번 달 인건비가. 알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한민이 머리를 감싸며 답했습니다. 그때 직원 하나가 핸드폰을 보며 소리쳤어요. 사장님, 이거 사장님 어머님 아니세요? 뭔 소리야? 한민이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어머니가 피아노를 치는 영상이었어요. 어머니가 뉴스에. 한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영상을 보던 중 갑자기 충격적인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매달 어머니가 건네주던 생활비가 청소부 일로 번 돈이었다는 것. 그 돈이 자신이 운영하는 힘겨운 사업체의 유일한 자금줄이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아니야. 설마. 한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과 함께 경제적 위협이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청소부 일을 하셔서 내가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을 것 같았어요. 더구나 어머니가 이렇게 유명해지면. 사장님,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호텔에서는 긴급 경영팀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연주 영상이 벌써 조회수 3만을 넘었습니다. 마케팅 부장이 흥분해서 보고했어요.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고요. 은희 씨의 인기를 무시할 수 없겠는데요. 김 지사장이 계산적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입니까? 정식 청소 업무 외에 추가로 로비에서 연주를 부탁하는 거예요. 김 지사장의 눈이 번뜩였어요. 물론 무급봉사로 말입니다. 호텔 홍보를 위한 선행이라고 하면서요. 잠시 후 은희가 사무실로 불려왔습니다. 은희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김 지사장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덕분에 호텔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앞으로 청소 업무 외 시간에 가끔 로비 연주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추가 급여는? 그건 무급봉사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김 지사장이 소액의 백화점 상품권을 꺼냈어요. 이 정도면 당신 같은 분의 격에 맞는 충분한 예우 아닌가요? 은희의 자존심을 짓밟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한민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미나? 왜 여기에?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한민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동안 저한테 주신 돈이 청소부 일로 번 돈이었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나,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조용히요? 지금 어머니가 청소복 차림으로 온 나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는데요. 한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제 사업이 어머니 청소비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복합적인 감정이 한민을 휘감았습니다.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까지. 당장 그만두세요. 더 이상 이런 창피한 일은 안 됩니다. 은희는 아들의 비난과 주위의 시선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미나, 엄마가 뭘 잘못했니? 잘못했다고요? 아들한테 말도 없이 이런 일을 하시다니. 모자 사이의 갈등이 로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이사회에서 벤틀리 회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연주권은 분명 성공적인 화제몰이였습니다. 임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언론과 대중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벤틀리의 진짜 생각은 달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김 지사장을 따로 불렀어요. 김 지사장. 예, 회장님. 벤틀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은희 씨의 연주는 확실히 진심이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영 철학은 전혀 변하지 않았군. 김 지사장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여자를 단순한 홍보 도구로만 보는 시각 말이야. 상품권? 그게 예우라고? 벤틀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음악은 분명 진심이었지만 당신들이 하는 짓은 여전히 계산뿐이야. 회장님, 매각 결정이 단순한 감성 마케팅으로 뒤집힐 사안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다. 벤틀리가 단호하게 통보했습니다. 김 지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희의 연주로 잠시 희망을 품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더 로열 로비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은희가 피아노 옆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로비 입구로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세련된 외모와 품격 있는 분위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익명의 VIP 손님처럼 조용히 로비를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왔어요. 남성이 은희에게 다가서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은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혹시 강은희 씨 맞으신가요? 은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성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마이클 정입니다. 피아니스트이자 하모니 음악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피아니스트 마이클 정이었어요. 어제 연주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마이클 정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강은희, 40년 전 콩쿠르에서 만난 그 친구가 맞느냐?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40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당신이? 맞습니다. 그때 그 마이클이에요. 마이클 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오래된 악연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콩쿠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은희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은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마이클 정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40년간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젊은 시절 당신이 콩쿠르에서 좌절하게 된 것이
제 불가피한 실수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불가피한 실수라고? 내 인생이 그 하루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고 싶어요. 마이클 정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김 지사장이 다급하게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저는 마이클 정입니다. 김 지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이클 정 선생님이세요? 맞습니다. 은희 씨와 오래된 인연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마이클 정이 은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호텔 위기와는 별개로 은희 씨를 제 음악재단 후원 콘서트 무대에 세우고 싶습니다. 김 지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완전한 반전이었습니다. 정말 말씀이세요? 다음 달 예정된 자선 콘서트에서 은희 씨가 연주하신다면 마이클 정의 제안이 김 지사장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하지만 곧 계산이 빨라졌습니다. 이건 회장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야. 김 지사장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은희 씨,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김 지사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식 로비 연주자 계약도 드릴 테니까 꼭 이 제안을 수락하세요. 은희는 망설였어요. 마이클 정이 자신에게 콩쿠르 좌절을 안겼던 바로 그 인물이었거든요. 그때 한민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또 무슨 일이에요? 한민이 마이클 정을 보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분은 누구시고? 아들아, 이분은. 은희가 말하려 했지만 한민이 막았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제 그 소동으로도 모자라서 또 무슨 일을 벌이시려고요? 한민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때 피아노를 놓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우리 가족은 이런 호텔의 주인 대접을 받았을 텐데. 한민이 어머니를 향해 쏟아냈습니다. 어머니의 포기가 현재 우리 가족 불행의 원인이라고요. 이제 와서 무슨 꿈을 꾸시는 거예요? 은희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아들의 차가운 비난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한편 벤틀리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은희의 연주를 단순한 홍보수단으로 일축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비서실장, 예, 회장님. 은희라는 청소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조사해봐. 어떤 내용을 조사할까요? 그녀의 삶과 음악 이력을 비밀리에 알아봐. 특히 과거에 연주했던 곡들에 대해서. 벤틀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연주가 내 어머니와 연결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몇 시간 후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나? 은희 씨가 젊은 시절 고아원 봉사활동에서 연주했던 곡 목록입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건넸어요. 벤틀리가 목록을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그 중에 어머니의 오르골 멜로디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곡이 있었어요. 이건 어머니가 자주 들려주시던 그 선율과 거의 같아. 벤틀리의 매각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그 시각 로비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김 지사장이 시계를 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매각까지 남은 시간이 24시간 뿐입니다. 은희 씨, 마이클 정 선생님과의 협력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김 지사장이 강력하게 압박했어요. 호텔의 운명이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요. 마이클 정이 은희에게 다가섰습니다. 은희, 40년 전의 일은 정말 죄송해. 하지만 이제라도 당신의 꿈을 되찾아주고 싶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진심이야. 마이클 정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은희는 극심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들이 차가운 시선으로 비난하고 있었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마이클 정이 꿈을 되찾아주겠다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은희가 속으로 괴로워했어요. 잃어버렸던 예술가로서의 삶을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가족의 평안을 위해 다시 포기할 것인가? 절체절명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두 갈래 길 앞에서 혼란스러워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무언가를 잃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결정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 깊어갈 무렵 마이클 정이 은희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은희가 문을 열자 마이클 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희, 4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야겠어. 이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이걸 읽어봐. 마이클 정이 봉투를 건넸어요. 봉투 안에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콩쿠르에서 일어난 일의 진실을 모두 적었어. 자세히 기록한 사과 편지야. 은희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진실이라니? 내가 얼마나 부주의했는지, 그 때문에 네가 어떻게 좌절했는지 모든 걸 솔직하게 썼어. 마이클 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희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부터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은희야, 40년 전 그날 내가 리허설 때 너의 악보에 커피를 쏟은 건 정말 실수였어. 하지만 그 후 너를 도와주지 못한 건 내 비겁함이었다.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콩쿠르 당일 아침 네가 새 악보를 찾지 못해 당황하는 모습을 봤지만 나는 경쟁자였던 너를 도와줄 용기가 없었어. 편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은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결과 너는 안보가 흔들려 실수를 했고 나는 우승했지.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내 음악에서 영혼이 사라졌어. 4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실수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은희.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마이클 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너는 잃어버린 내 재능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어. 이제라도 되찾을 용기를 내줘. 은희의 닫혀있던 마음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같은 시각 벤틀리 회장은 개인 집무실에서 혼자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오르골과 은희 연주 영상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벤틀리가 오르골을 틀었어요. 땡그랑 땡그랑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서 은희의 연주 영상을 재생했어요. 두 음악을 대조 분석하며 들어봤습니다. 놀라워. 벤틀리의 입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두 멜로디는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화성 구조부터 선율의 흐름까지 거의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벤틀리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은희 사이에 신비로운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벤틀리의 비서가 김 지사장을 찾아왔습니다. 지사장님, 회장님께서 전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비서가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희 씨의 연주가 회장님의 심리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기밀 정보입니다. 김 지사장의 눈이 번뜩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회장님께서 어머니의 오르골과 은희 씨 연주의 유사성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김 지사장이 무릎을 쳤어요. 그거야. 오르골 멜로디가 핵심 단서구나. 김 지사장이 즉시 마이클 정과 은희를 만나러 갔습니다. 두 분께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김 지사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벤틀리 회장님의 어머니께서 생전에 아끼셨던 오르골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요.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머니의 오르골 멜로디를 매우 소중히 여기세요. 그런데 은희 씨의 연주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거예요. 김 지사장이 작전을 제시했어요. 연주회 때 그 멜로디를 전략적으로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마이클 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작전의 개연성이 충분해요. 은희도 마이클 정의 진심과 벤틀리 회장의 미묘한 기대를 확인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무대에 서겠어요. 은희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호텔 경영팀은 즉시 움직였어요. 연주회를 기적의 재회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매각 직전의 마지막 쇼입니다. 마케팅 부장이 흥분해서 외쳤어요. 60대 청소부 아줌마와 세계적 피아니스트의 감동적인 만남. 홍보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전국 각지의 실버 세대 고객들이 호텔 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나도 그 나이에 꿈을 되찾을 수 있을까?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꼭 보러 가야겠어요. 60대, 70대 분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은희는 매일 마이클 정에게 개인 레슨을 받았어요. 40년간 녹슬어 있던 실력이 급속도로 되살아났습니다. 손목을 좀 더 부드럽게, 이 부분은 더 감정을 담아서. 마이클 정의 세심한 지도 아래 은희는 달라지고 있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찾는 것 같아. 은희가 연습 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미는 어머니의 연주회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또 무슨 쇼를 하시려고. 하지만 어느 날 밤 한민이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을 지나게 됐어요. 은희가 밤늦게 피아노 연습을 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과 아름다운 연주 소리가 한민의 마음을 건드렸어요. 연민이 생기는 동시에 어머니의 재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잘하시는구나. 한민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열등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마침내 연주회 전날 벤틀리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내일 은희 씨의 연주가 호텔 매각 결정에 최종적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벤틀리가 공표했습니다. 회의 후 벤틀리가 김 지사장을 따로 불렀어요. 내일 연주회 때 특별한 준비를 해줘. 무엇을 준비할까요? 어머니의 유품 오르골을 로비에 가져다 놔. 은희 씨가 볼 수 있는 곳에 말이야. 김 지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의 어머니 유품을요? 그래. 이건 비밀 짓이야. 벤틀리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내일 하나의 연주로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호텔 매각 최종 결정 시간이 임박한 저녁 7시, 더 로열 로비는 그 어느 때보다 웅장했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60대, 70대 실버 세대 분들부터 젊은 세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한 임원진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김 지사장은 손에 땀을 쥐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벤틀리 회장이 VIP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오르골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은희의 마지막 연주회가 엄숙하게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40년 만에 무대로 돌아오신 강은희 선생님의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희가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청소복이 아닌 우아한 검은색 연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당당했던 모습이 되살아난 듯 했어요. 피아노 앞에 앉은 은희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객석을 바라보니 한민이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어요. 쇼팽의 발라드 1번이었습니다. 은희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우아하게 움직였어요.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듯한 빛나는 기교가 펼쳐졌습니다. 40년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연주였어요. 깊은 감정이 담긴 선율이 로비 전체를 감쌌습니다. 저분이 정말 청소부였나? 믿을 수 없어. 완전히 프로 연주자 수준인데? 청중들이 감탄하며 속삭였어요. 은희는 청소부가 아닌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매 음표마다 40년간 쌓인 삶의 깊이가 묻어났어요. 연주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은희가 특별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벤틀리 회장만을 위한 오르골 멜로디를 메인 연주곡에 섬세하게 변주하여 삽입한 것이었어요. 그 순간 벤틀리 회장이 자리에서 굳어졌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연주에 집중했어요. 이 멜로디는 어머니의 오르골에서 나오던 바로 그 선율이었습니다. 벤틀리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과거 어머니와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절실하게 회상됐습니다. 어린 시절 잠들기 전 들려주시던 자장가, 아프다며 응석을 부릴 때 불러주시던 그 멜로디,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어머니, 벤틀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일에만 매몰되어 살면서 잊고 있던 소중한 기억들이었어요. 한민도 객석 구석에서 어머니의 연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어머니의 숭고한 열정이 전해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오해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어머니를 무시했던 것을 뉘우쳤습니다. 조용히 흐느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한민이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이르자 로비 전체가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은희의 음악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있었어요.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벤틀리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이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벤틀리가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반대가 있을 줄 압니다만 김 지사장이 가슴을 조였어요. 호텔 매각을 철회합니다. 벤틀리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회장님, 그런 감정적인 결정은 감정적이라고요? 벤틀리가 이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호텔에 비로소 진짜 영혼이 생겼습니다. 음악과 진심이 담긴 영혼 말입니다. 벤틀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로비가 폭발했습니다. 폭발적인 기립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브라보! 감동적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는 할머니도 보였어요. 은희는 무대에서 마이클 정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은희. 선생님 덕분이에요. 김 지사장도 무대로 뛰어 올라왔어요. 은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은희가 40년간 묻어두었던 꿈에 가장 빛나는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깊은 안도감에 젖었어요. 드디어 해냈어. 은희가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김 지사장이 즉시 서류를 꺼냈어요. 은희 씨께서 호텔의 이미지와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파격적인 대우의 정식 로비 피아니스트 계약서입니다. 김 지사장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동안 예우를 제대로 못해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은희가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벤틀리 회장이 개인적으로 은희에게 다가왔어요. 은희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둘이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연주에서 어머니의 오르골 멜로디를 들었습니다. 벤틀리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그 멜로디를 아셨나요? 김 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의미 있는 곡이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벤틀리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덕분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음악을 통한 세대를 초월한 이해를 나눴습니다. 나이와 지위를 넘어선 진정한 소통이었어요. 이제 이 호텔도 달라질 거예요. 벤틀리가 로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더 이상 차가운 비즈니스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음악과 사람들의 감동이 흐르는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어요. 호텔의 새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우아한 연주복을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행복했던 젊은 시절의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소소하지만 온전한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찾았어. 은희가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화창한 오후, 은희는 더 로열 로비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로비 피아니스트로서의 새로운 삶에 서서히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투숙객들의 따뜻한 박수와 격려가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강은희 선생님 연주 정말 좋아요. 60대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은희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은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은희 씨 맞으십니까? 저는 서울대 병원 응급실입니다. 은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한민 씨가 의식을 잃고 실려오셨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들 한민이 갑작스러운 뇌질환으로 쓰러진 것이었어요. 민아. 은희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었어요. 뇌출혈입니다. 사업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회복 기간도 최소 6개월은. 은희는 기쁨의 순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들의 생존이 걸린 위기에 직면했어요. 막대한 수술비와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들까요? 수술비만 3천만 원 정도이고 재활치료까지 하면. 은희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다시 고통스럽게 피아노를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김 지사장이 은희를 찾아왔어요. 은희 씨, 걱정이 많으시죠? 지사장님,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더 로열 아시아 투어 메인 피아니스트 자리를 드리려고 해요. 김 지사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계약금만 5천만 원입니다. 아들분 치료비에 보태시면. 하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의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금 당장은 아들 곁을 지켜야 해요. 은희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호텔 본사에서는 임원진 회의가 열렸어요. 은희 씨의 개인사로 인해 그룹의 중대한 사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마케팅 이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시아 투어는 이미 예약이 다 찬 상황인데 은희 씨를 대체할 다른 연주자를 급히 섭외해야 합니다.
재무이사도 동조했어요. 은희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벤틀리 회장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의 과거 사업적 실패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 벤틀리가 혼잣말했어요. 은희 씨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도울 방법이 있을 텐데. 벤틀리가 즉시 마이클 정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이클, 은희 씨를 도와야겠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순한 금전 지원은 안 돼. 그녀의 자존심이 상할 거야.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댔어요. 은희는 아들의 병실 옆에서 밤샘 간병을 이어갔습니다. 한민이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어요. 미나, 엄마가 너 때문에 뭐든 할 거야. 은희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처절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피아노를 칠 때 느끼는 예술적 희열과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의 무게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꿈을 다시 포기해야 하나? 은희가 속으로 울부짖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낯선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60대,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어요. 강은희 선생님 맞으시죠? 한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황혼의 피아노 팬클럽 회원들입니다. 은희가 놀랐어요. 선생님 연주에 감동받아서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할머니들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같은 늙은이들에게도 꿈을 주셨잖아요. 한 할아버지가 격려해 주셨어요. 강력한 사회적 연대의 힘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마이클 정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은희, 걱정하지 마. 선생님, 내 음악재단에서 한민이 치료를 전담하겠어. 마이클 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액의 치료비는 재단에서 우선 지원할 거야. 은희의 재능이 사장되는 걸 막아야지.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물론이야. 40년 전 내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기도 하고 마이클 정이 은희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한민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천천히 눈을 뜨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미나, 정말 다행이야. 은희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한민의 목소리가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다시 꿈을 포기하려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한민이 죄책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아니에요. 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게요. 회복에 전념하겠습니다. 한민이 의지를 보였어요. 어머니 꿈을 방해하지 않을게요. 벤틀리 회장은 김 지사장을 불렀습니다. 김 지사장. 예, 회장님. 투어 계획보다 은희 씨의 가족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벤틀리가 단호하게 명령했어요. 은희 씨를 위한 자선 행사를 최우선으로 기획하도록. 자선 행사 말입니까? 그래. 그녀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야. 벤틀리의 명령이었습니다. 한민 씨 치료비 마련을 위한 특별 콘서트를 열어 은희 씨가 당당하게 돈을 벌 수 있도록 말이야. 김 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병실에서 은희는 한민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힘든 시련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나, 우리 함께 이겨내자. 네, 어머니. 이번엔 제가 어머니를 응원할게요. 모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벤틀리 회장의 사무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이클 정과 벤틀리 회장이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은희를 위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겠어. 벤틀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녀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야죠. 마이클 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규모 자선 콘서트는 어떨까요? 더 로열 로비에서 은희의 연주를 중심으로 한 특별한 무대 말입니다. 벤틀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군. 두 사람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콘서트 주제는 황혼의 꿈, 재능 기부로 하자. 마이클 정이 제안했어요. 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실버 세대 예술가들도 함께 무대에 세우는 거야. 훌륭해. 수익금 전액은 한민의 치료비와 부채 상환에 쓰도록 설계하자. 벤틀리가 즉시 동의했습니다. 마이클 정이 콘서트의 기획 및 예술 감독을 맡기로 했어요. 자신의 세계적인 명성을 걸고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언론에 나가서 홍보하겠습니다. 고마워, 마이클. 벤틀리 회장도 뒤지지 않았어요. 익명으로 콘서트 후원금 전액을 선지급하여 자금 문제를 사실상 해결해버렸습니다. 1억 원을 미리 후원하겠어.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야. 벤틀리의 결단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한민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한민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이제야 알겠어요. 민아, 그동안 어머니를 무시하고 상처드려서 정말 미안해요. 한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복하면 어머니의 음악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게요. 제가 어머니 매니저가 되겠어요. 한민이 약속했어요. 모자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희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응원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모든 근심을 덜고 연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연주할 수 있겠어. 은희가 감사와 사랑을 담아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콘서트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반응이 뜨거웠어요. 60대 피아니스트를 위한 자선 콘서트라고? 나도 그 나이에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네. 특히 실버 세대 분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황혼의 피아노 팬클럽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어요. 우리 은희 선생님을 응원해야죠. 할머니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드디어 자선 콘서트 당일이 되었어요. 더 로열 로비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무대 위에는 황혼의 꿈, 재능 기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객석은 60대, 70대 분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정말 설레네요. 우리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은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깊은 감사와 사랑을 담아 연주를 시작했어요. 객석 앞자리에는 건강이 많이 호전된 한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한민이 속으로 말하며 어머니의 연주를 감격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은희의 연주가 시작되자 로비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쇼팽의 발라드가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40년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연주였어요. 고통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지만 결국 사랑으로 승화된 음악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나도 다시 시작해볼까? 관객들이 감동하며 속삭였어요. 연주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브라보! 감사합니다. 은희 선생님. 실버 세대 분들의 열광적인 반응이었어요. 콘서트는 기대 이상의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언론도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60대 청소부에서 피아니스트로 감동의 인생 이막. 더 로열 그룹의 인도적 경영, 사회의 큰 반향. 신문과 방송에서 은희의 감동적인 사연을 다뤘습니다. 사회적 반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김 지사장도 이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희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 지사장이 은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경영의 효율성만 생각했는데 인간적인 가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알았습니다. 지사장님, 앞으로 은희 씨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모시겠습니다. 김 지사장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콘서트 수익 정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수익이 2억 원을 넘었습니다. 마케팅 부장이 흥분해서 보고했어요. 벤틀리 회장님의 후원금까지 합치면 3억 원이 넘어요. 모금된 기부금으로 한민의 병원비와 자녀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도 충분히 남았습니다. 은희는 경제적인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됐어요. 정말 꿈 같아. 은희가 감격했습니다. 벤틀리 회장이 은희를 찾아왔어요. 축하해요, 은희 씨.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놓고 음악에만 전념하세요. 벤틀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은희는 마침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다시 청소부가 아닌 전문 피아니스트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을 오롯이 음악에 헌신하겠어요. 은희가 굳건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민도 병원 침대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황혼의 꿈이 마침내 아름다운 현실이 되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은희가 피아노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인생 2막이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자선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지 한 달 후 벤틀리 회장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더 로열 본사 회의실에는 모든 임원진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호텔을 단순히 매각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벤틀리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대신 더 로열 아트 스테이션으로 명칭을 변경하겠어요. 임원들이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음악과 예술을 결합한 새로운 컨셉의 호텔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벤틀리의 새로운 비전이었습니다. 김 지사장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훌륭한 결정입니다, 회장님. 며칠 후 은희에게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희 씨, 새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벤틀리 회장이 직접 은희를 불렀어요. 더 로열 아트 스테이션의 예술 감독 겸 전속 피아니스트직을 맡아주시겠어요? 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술 감독이라니요? 파격적인 직책이죠. 호텔 로비에서 매일 고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주는 연주를 이어가는 것이 주 업무예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당신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분이에요. 벤틀리가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클 정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은희를 찾아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은희, 함께 특별한 일을 해보자. 어떤 일 말씀이세요? 실버 세대 피아니스트 양성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야. 마이클 정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꿈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사회 공헌 활동이지. 은희가 감격했습니다. 60대, 70대 분들도 늦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은희가 기쁘게 동의했어요. 한미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후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휠체어 없이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공식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매니저라니? 네.
어머니의 음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어요. 한민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이렇게라도 하고 싶어요. 모자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고마워, 민아. 은희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벤틀리 회장은 이제 정기적으로 한국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은희의 연주를 듣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어요.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VIP석에 앉아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의 냉철했던 성격은 점차 온화하고 인간적인 방향으로 변화했어요. 음악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벤틀리가 혼잣말했습니다. 은희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은희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감독이 은희에게 제안했어요. 전 세계에 방영되어 실버 세대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희가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에 방영되며 큰 울림을 주었어요. 특히 60대, 70대 분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겠어.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네. 실버 세대에게 큰 용기를 주는 작품이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은희는 70대가 되었어요. 여전히 더 로열 아트 스테이션에서 연주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희가 호텔 로비 무대에서 마지막 정기 연주를 마쳤어요. 따뜻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감사합니다. 은희 선생님. 관객들의 사랑이 가득한 환호였어요. 은희는 무대에서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0대에 시작한 두 번째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결실을 맺다니. 연주를 마친 후 은희는 특별한 의식을 가졌어요. 자신이 과거에 사용했던 낡은 청소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을 더 로열 아트 스테이션 기념관에 기증하고 싶어요. 은희가 벤틀리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초심과 겸손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벤틀리가 감동했어요. 정말 의미 있는 기증이 될 것 같습니다. 낡은 걸레와 빗자루가 호텔 기념관에 전시됐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은 여성의 상징이라는 설명과 함께 말이에요. 몇 년 후 은희와 마이클 정이 함께 설립한 황혼의 꿈 음악학원에서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75세가 된 은희가 자신의 어린 손주 지민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건반이 뭐예요? 5살 지민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도 미소리야. 할머니가 알려줄게. 은희가 손주의 작은 손을 잡아 건반 위에 올려줬어요. 할머니, 할머니처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 은희가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정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봤어요. 은희,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야. 음악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거구나. 그때 지민이가 할머니와 함께 작은 연주를 시작했어요. 어설프지만 정성스러운 연주였습니다.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를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연주했어요. 은희의 숙련된 선율과 지민이의 순수한 터치가 어우러졌습니다. 황혼기에 찾아온 꿈이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따뜻하고 희망찬 선율이 음악 학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지민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지민이. 음악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마법이야. 은희가 손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연주하는 모습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꿈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 강은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꿈을 꾸고 도전하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요. 60대에 청소부로 일하던 은희가 피아니스트로 거듭나기까지의 여정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실버세대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젊은 시절 미처 이루지 못했던 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은희처럼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예요. 황혼기에 찾아온 꿈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모습처럼 우리의 도전과 열정도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용기를 내어보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